자, 내가 누구지 모르는 사람 손 없으시죠? 자, 지금 이제 시험이 어지간히 끝난 학교 대다수가 시험이 다 끝났고요. 거의 다. 그래서 시험이 끝나서 그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동안 공부를 좀 해야 되잖아요. 겨울방학. 겨울방학 동안 공부를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막 하라고 하면 또 안 할 거고 제대로 또 안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요. 지금부터 이 공부하는 방향에 대해 가지고 좀 잡아주는 시간을 좀 잡으려고 해요. 저 방향성이 지금부터 쭉 계속 얘기는 하겠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한 이런 기간을 좀 잡으려고 계속.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래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것만 점검하는 시간을 계속 잡아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순서는 좀 이렇게 잡을게요. 겨울방학부터 고3 아이들 중에 우리랑 계속 했던 애들이 있거든. 그래서 걔네들이 먼저 이제 우리 공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라고 하는 걸 정리해서 얘기를 좀 해줄 거야. 그거 하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첫 번째는 졸업생들. 대학교가 된 친구들도 있고 정시를 봐야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정시를 봐야 되는 친구들은 그래도 이제 그래도 성적이 그래도 이제 수시 상승한 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수시를 썼는데 이제 자기 등급보다 그래도 다 잘 가긴 했어. 근데 걔네들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 얘기들을 듣는 게 좀 더 도움되는 얘기인 것 같아가지고 너희들한테. 그래서 그렇게 좀 아이들을 좀 꾸미려고 했고. 여기로 와. 자, 그래서 그렇게 좀 했고 두 번째 그래서 이 내용들을 선생님이 잠깐 간략하게 좀 정리 좀 한번 해줄 거야. 이렇게 공부하자 저렇게 공부하자 해서 이제 내가 이제 민호쌤이 내용을 한번 정리 좀 하나 해줄 거고 세 번째는 동건쌤. 동건쌤이 올해 수능 이렇게 나왔으니까 공부 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좀 정리를 좀 해줄 거예요. 알겠죠? 자, 저렇게 끝나면 아마 몇 시까지 할 거냐? 아마 2시에서 한 3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 사이에 점심시간을 따로 좀 잡을 건데 먹을 수 있는 곳들은 뭐 나갔다 와도 상관없고 이렇게 좀 잡읍시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여기 애들 한 명씩 올 거고 이 형 온다고 그냥 묻지 말고 알았죠? 자,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크게 이제 시작할게요. 제 그 3월 고3 그 2022학년도 3월 고3 성적이었는데요. 이때 국어, 수학, 그리고 영어, 그리고 한국사, 그리고 탐구는 이거였어요. 4반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6월에서 공부를 좀 해서 그 한국사는 이게 나왔고 국어는 수학은 그리고 영어는 한국은 아주 조금 나왔어요. 그리고 국어는 한국사,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생명과학은 그 내려갔죠. 2등급 내려갔어요. 지구과학은 그대로요. 그리고 마지막에 수능을 봤거든요. 이때는 한국사, 국어, 그리고 수학,
1, 2학년 때 공부를 안 했어요. 제가 매일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그냥 하기도 싫었고 그냥 반항심도 있어가지고 공부를 안 했는데요. 그런데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근데 제대로 정신 차린 거는 그 9월 달이었어요. 9월 달에 그 탐구가 이 정도 나왔으니까 그 주요 과목은 내가 뭔가 점수가 나온 것 같으니까 3월 달보다는 탐구를 늦게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때 10월 달에 1, 2를 맞았어요. 지구가 생명 이때 그 방심해서 3, 2가 떴겠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 꾸준히 하면은 언젠가 점수가 올라요. 그리고 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하기보다는 그 모든 과목을 다 밸런스 있게 맞춰가지고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기에서 제가 탐구 과목 안 했다가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때 공부를 빡빡 하고 나서 그 10월달에 여기 그 주요 과목 점수가 망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밸런스 있게 공부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그리고 국어를 공부하는 방법을 설명해 줄 건데요. 이때 그 수능 때 국어를 3개를 치렀는데 그 컷이 90 컷이 그 2등급 컷에 딱 걸쳐가지고 2등급이 맞은 건데 국어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기출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기출 분석하는 거고 주제 여기에는 주제 요약이 들어가요. 주제 요약하면은 그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과 중요한 것을 보는 능력이 길러져요. 그리고 그 기출 분석을 하면은 식이 있으면 아니 그 기출 분석할 때 만약 그 비문학에 식이 있으면은 무조건 밑줄하고 아니면은 써놓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주제 요약을 하려면요 그 문단이 있는데 비문학 기준 문단 보통 6문단까지 있는데 비문학 공부할 때는 그냥 한 문단마다 소주제 찾아가지고 소주제 찾고 그 다음에 중심으로 되는 대주제를 찾으세요. 그런 식으로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중요한 것을 보는 능력이 길러지거든요. 그리고 선지 공부를 병행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면은 그 문제 이렇게 있고 1, 2, 3, 4, 5 이렇게 있는데 1번에 그 어떤
어떤 그거다 해가지고 1-1-1이라고 적고 맞고 1-3 그 근거를 가로 였다가 적는 거예요. 지금 이 방법을 쓰면은 그 가도 답이 어디 있다는 게 보이기 때문에 질문을 그 구조적으로 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문학인데요. 문학은 일단은 기출 많이 보세요. 기출 진짜 중요해요. 기출은 제 수능 체감상 한 80% 나와요. 그만큼 중요해요. 그냥 기출에 어느 정도 읽냐면 달달달 매울 정도로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 분석하고. 그리고 문학은 현대랑 고전어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고전은 그 유형이 일단 정형화돼 있어요. 자연친화 아니면은 그 임금사항, 밍사인데 결국에는 임금사항이랑 똑같이 되는 거.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오히려 고전 쪽은 많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쉬워져요. 그런데 현대는 좀 이게 주제가 다양하고 복잡하다 보니까 이거를 그 보기를 보면서 같이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뭐 근데 이것도 현대시는 또 시대상으로 분류하기도 하니까 시대상을 잘 알고 있으면 있을수록 공부하기가 편해져요. 현대시. 그리고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엄매를 선택해야 되냐, 화장을 선택해야 되냐. 뭐 선택했어? 화장. 엄매지. 너 엄매야? 아직 결정했어. 내 불찰이다. 이제 빨리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선택할 거면은 왜냐하면요, 엄매는 하려면요, 그 이번에 그 2, 3위가 엄매였던 거 아시죠? 5단계 순위가.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게 나와요. 그러니까 엄매를 선택할 거면은 그 충분한 시간을 들여가지고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웬만한 그러니까 상위권 친구들은 좀 많이 공부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에 반해가지고 화작은 이번에 엄매 2개 틀린 게 화작이랑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화작을 그 선택한 친구들은 1등급을 받고 싶으면 만점 받는다는 생각으로 공부하셔도 돼요. 제가 3개를 틀렸는데 2등급이 나왔거든요. 93점인가? 그러니까 좀 화작을 선택했다 그런 친구들은 그냥 만점을 목표 공부하세요. 그리고 사실 이번 국어가 쉬운 게 아니었거든요. 평이했어요. 그런데 수능판이 워낙 고여가지고 그 등급 컷이 높게 나온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높게 형성된 거예요. 그런 거를 감안해서 만약에 자기가 정시다 그럼 진짜 빡세게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문제 분석을 하면서 기출 분석을 하면서 자기 실력을 어느 정도 쌓아왔다 그러면은 9월 11월 달에는 9월 10월 11월 달에는 그 모의고사에 테스트 풀면서 자기 문제 푸는 능력이 길러야 돼요. 어떻게 기대냐면요. 저는 먼저 문학 화작, 비문학 수능을 풀었고 그리고 가나다 지문이 있을 때 먼저 연계된 거 보고 그다음 문제 푼 다음에 그러니까
가나다 이렇게 지문이 있으면요. 먼저 연계된 것부터 봤어요.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는 제가 만만한 거 보고 그런 식으로 하면요. 한 지문이 남거든요. 버리는 지문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요. 그 가나다가 있으면은 가 나만 봤는데도 문제가 이미 다 풀려져 있어가지고 그냥 다 지문을 버리고 넘어가는 경우가 생겨요. 이럴 때는 진짜 시간이 확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쓰려면요 정확한 풀이가 있어야 돼요. 좀 말이 꼬였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있었으면은 여기에 만약에 여기 현대시 나오고 이게 나오고 막 무전시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합으로 나왔다. 그러면 제가 연계된 건 쉽잖아요. 이걸 딱 선택해가지고 여기에 가나로 섞여서 나오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럼 가로 푸는 거예요. 그런데 가로 풀었는데 정답이 나왔어요. 그럼 이건 바로 체크하고 이거는 제가 맞는 문제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의 장점은요. 이게 하나하나 볼 수 있어서 정확해요. 오히려. 이게 가나 다 읽고 하면요. 인간의 머리는 이해가 아니잖아요. 가나다 하면요. 다 봤을 때 가의 지문이 이미 머릿속에 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로 하나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뭐 나다가 있을 테고 가나다 북한 그냥 다 봐야 되는 것도 있을 테고 할 텐데 이렇게 나만 보면은 이게 다 지워지고 그럼 여기에서 다 선지는 안 봐도 되고 가나다가 있는데 가나 보면은 여기에서 정답이 있을 건데 그렇게 하면 다는 아예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진짜 생겨요. 이렇게 하면 시간이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선지가 1, 2, 3, 4, 5가 있을 텐데 여기에 시간을 줄이고 싶으면 3에서 정답이 무조건 정확한 정답이 나왔다. 그러면 4, 5번 절대 보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이거를 4, 5번을 봤다. 그러면은 제 시간에 비문학까지 못 가요. 시간상 80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4, 5번에 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뭐 보면 이건 애매한데? 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 한은. 그리고 화작 공부는 그냥 열심히 하세요. 그 실명들이 없고 화작 공부는 그 비문학 공부하면 어느 정도 따라와죠. 그리고 문제 푸는 방법이었고 그리고 문제 풀 때 최악은 감으로 푸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감으로 풀면은 내가 이게 무슨 진짜 정답인지 모르고 계속 고민하게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베스트는 내가 이 문제의 정답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거를 지문에서 찾아와가지고 끌어다 쓸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
그것 때문에 선지 공부법을 쓰는 거예요. 바로바로 찾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탐구는 일찍 잡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9월달에 6.4가 나왔는데 10월 그 한 달 공부 바짝 해가지고 1, 2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요 과목을 조졌어요. 그러니까 또 주요 과목을 잡으려고 또 공부하니까 시설 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탐구는 한 이때쯤에 좀 많이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그 후반으로 갈수록 주요 과목을 더 비중을 두면서 공부할 수 있으니까. 쭉 쳐보니까요. 평가문 기출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평가문 기출 진짜 중요하고, 그리고 EBS 연계, 특히 문학 쪽 파트는 거의 통으로 외우다시피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NJ에 너무 집착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뭐 이감이 어쨌느니 저쨌느니 그런 얘기 싹 다 필요 없고 그냥 평가문 공부하면서 그렇게 NJ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수능 소감이 있는데요. 그 수능 날 고사장에 딱 들어갔는데 더운 얘기이긴 한데 그때 속이 안 좋아가지고 설사를 한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기 했어요. 그것 때문에 좀 컨디션도 많이 안 좋았고, 그리고 고사장에서 그 발작하면서 쓰러진 사람이 한 명 있어가지고 구급차에 실려가기도 했어요. 진짜? 그때 떨리더라.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수능 직전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수능 앞두고 한 달 그때 진짜 머리 깨지고, 그리고 멘붕한 일들이 발생해요. 수능 한 달 동안. 그때 자기 마음을 좀 추스리면서 그때 그러니까 그때 멘탈 터지는 게 진짜 최악이니까 그때 닥치고 한다는 마인드로 계속 그냥 자기 하던 거 꾸준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부할 때 풀로 집중하고, 앉아있을 때 그냥 10시간 죽치고 앉아있다 해서 달라지는 거 없거든요. 그냥 그 차라리 3시간 풀로 집중해서 공부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성과를 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좀 풀로 집중하면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오히려 놀 땐 놀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하려고 하면은 그냥 망하게 돼 있어요. 된 것 같아요. 네, 박수 한번 줄까요? 다른 건 아니고 쌤, 여기 영어 쌤이고 우리 지금 친구들이 시간 내 가지고 준비를 일주일 동안 해서 온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나는 강사고 저 친구들은 강사가 아니고 이제 처음 발표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막 되게 떨릴 거야. 이 정도 인원도. 너네 보고 내가 지금 와가지고 야 니네 인생 좀 얘기해봐봐 이러면은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 그잖아. 그래서 조금 절고 그래도 좀 잘 이렇게 받아주고 좀 리액션도 많이 해주고 뭐 인사하면 이제 박수도 좀 쳐고 그랬으면 좋겠고. 쌤 지금 방금 우진이 발표한 거를 정리한 게 이렇게 돼요. 됐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거냐면은 내가 왜 자꾸 필기를 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 아이가 1년 동안 이 학원을 다니면서 본인이 인생으로 경험한 스토리야. 근데 지금 다 각자 상황이 다르잖아. 학년이 다 다르니까. 근데 수능을 봐야 되는 이상 다 똑같은 얘기야. 됐지? 저 아이가 지금 단순하게 뭐 국영수에서 뭐 정확히 뭘 해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기출 봐라 혹은 뭐 봐라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고 어떤 마음가짐 해라 이런 걸 얘기하니까 그런 노하우들을 좀 잘 정리해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내가 나중에 이거 한번 정리해서 뿌리겠지만 그래도 본인들이 좀 써가는 게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친구 올 거고 다음 친구 석준이 볼게요. 똑같이
시원하게 깠어 자기 점수를. 아, 어. 저도 할 거예요. 빨리 수능 빼고. 수능 빼고. 하고 싶은 대로 해. 자, 안녕 얘들아. 이제 내 소개를 먼저 할게. 나는 이제 작년 이맘때쯤에 나도 이 학원에 처음 이제 와가지고 이제 등록을 하고 한 1년 정도 여기서 공부를 한 다음에 이번 수능을 받고 그다음에 도번쌤한테 제의를 받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공부 조언 이런 비슷한 거 하러 나오게 됐는데 일단 근데 내가 이거 제의를 처음 받았을 때 솔직히 좀 내가 이런 말을 너네한테 해도 되는지에 대한 자격이 조금 의심됐거든. 왜냐면은 나도 이제 부상 생활을 했잖아. 근데 나라고 마냥 1년 동안 열심히만 한 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제 여기 나랑 안면 있는 친구들도 있고 친한 애들도 있고 안 친하더라도 옆에서 보며 가면 얼굴 정도는 아는 사이도 몇 명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너희들이 그거를 말 1년 동안 내가 열심히 안 한 모습도 너네들이 같이 본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네 앞에서 나도 열심히 안 했는데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되나? 라는 자격에 의심이 조금 있었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일단 내가 수능을 망했어. 이 수능을 그냥 망한 게 아니라 진짜 개망했거든. 그래가지고 일단 성적이 없으니까 내가 공부 못하는 내가 너희 앞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싶은 거지. 근데 이제 그냥 망했다 하면은 솔직히 체감이 별로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육모부터 점수를 보여줄 건데 육모야. 내가 정시거든. 그러니까 수능으로 대학을 가려 했던 사람이야. 근데 육모 때까지는 내가 수시였어. 이때까지만 해도 내가 내신으로 대학을 갈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육모 때 어떻게 나왔냐면 성적이 국어, 수학, 영어, 화학, 생명 이게 육모 성적이고 그런 다음에 실무를 갔어. 이제 수시가 내 성적이 진짜 망한 걸 알고 이때부터는 정시를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상태였고 이때 성적이 이렇게 나왔어. 좀 오르긴 했지 그래도. 그런 다음에 이제 부모가 근데 탈모는 없다. 뭐야? 내가 못 봐서 안 죽는 게 아니야. 부모는 어쨌든 이제 재수생도 좀 들어오고 했는데 일단 성적이 떨어지진 않았지, 그렇지? 그다음에 신모를 딱. 생각도 많이 올랐지. 이때 물론 재수생 없어. 재수생 없는데 근데 내가 수능 성적을 차마 여기서 깔 수는 없어. 내가 창피해가지고 여기서 깔 수는 없는데 내 수능이 이거보다 못 봤어. 여기서 이만큼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너네 앞에 와가지고 얘들아 열심히 해야 돼 뭐 이런 말을 하기가 조금 민망한데 근데 얘들아 우리 학원에서 고3 중에 여기서 이만큼 떨어진 애도 나밖에 없거든. 근데 여기서 이만큼 올린 애도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때 동안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너네한테 이제 공유해주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 네, 이야기를 하나 해줄 건데 내가 있고 전교 1등이 있어. 그치? 둘이 친구야. 그래가지고 시험 일주일 전이어가지고 같이 이제 스카를 가기로 했어. 스카를 가기로 해가지고 야 물어보는 거지. 같이 스카 가서 공부할래? 이래 좋아 해가지고 한 6시부터 시간에 딱 앉아가지고 몇 시까지 공부하냐면 시험 끝내니까 2시까지 공부한 거지. 몇 시간 공부했어? 8시간 공부했지. 8시간. 그럼 이제 8시간을 공부했고 2시에 딱 짐 싸가지고 나와가지고 전교 1등이랑 같이 집 가는데 얘기를 하는 거지. 야, 너 오늘 공부 열심히 했냐? 나 오늘 열심히 한 거 같은데 너는? 나도 열심히 했어. 나 오늘 한 200문제 푼 거 같은데 너는 얼마나 풀었어? 하니까 전교 1등가? 나 400문제 이러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때 우리가 뭐라 생각해? 얘 너 머리 진짜 좋다 이런 얘기 하잖아. 근데 전교 1등은 뭐라 해? 나 머리 별로 안 좋아 이러잖아. 근데 머리 이게 결국 전교 1등이나 나나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재능은 똑같아. 이런 말 아니야. 근데 이게 진심일까 빈말일까? 물론 나는 전교 1등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 근데 이것 말고도 이걸 알 수는 없지만 내가 너 머리 좋다라는 질문, 아니 대답을 대답?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거든. 들어본 적은 있어. 나도 나보다 머리 못하는 애가 있을 거 아니야. 얘한테 얘도 나한테 질문을 하는 거지. 모르는 문제가 있어서. 그럼 내가 막 답해줘. 그러면은 얘가 나보고 뭐라 하냐면 야너 머리 좋다 이래. 그러면은 나도 이렇게 말해. 너 나 머리 별로 안 좋아. 왜냐면은 내가 보기에는 얘가 나만큼 노력하면은 얘도 나만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여기에 똑같이 대입해볼까? 전교 1등이 하는 말이 빈말일까? 이게? 봐봐. 그러면은 내가 예시 하나 들어줄게. 이게 지금 내가 200문제 풀었고 얘는 400문제 풀었다 했어. 아니 머리가 똑같으면은 이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왜 차이? 이건 차이는 왜 나는 거야?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시를 하나 들어줄게. 100m 달리기를 할 거야. 여기서 출발하고 여기까지 도착해. 그렇지? 그다음에 사람이 2명 있어. 잘 그랬지? 얘는 15초에 비공을 100m를 얘도 15초에 똑같은 재능이지, 그치? 근데 얘 보고 뭐라 하냐면 야 너는 그냥 뛰어 100m 그냥 뛰라 해. 근데 얘는 얘한테 뭐라 하냐면 너는 50m에서 한번 멈춰. 민지야 풀어주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하는 얘기가 50m에서 한번 멈춰가 그냥 뭐 기다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뛰다가 여기서 두 발을 한번 이렇게 멈추고 그 다음에 다시 가라는 얘기야. 근데 상식적으로 여기서 누가 더 100m를 빨리 뛰겠냐? 당연히 얘 아니야. 상식 있으면. 그치? 그러면 이거를 신기한 게 공부에 그대로 대입해. 내가 0부터 100까지 끝내야 할 분량이 있어. 근데 얘는 그냥 뛴대. 얘는 끝까지 그냥 한대. 근데 얘는 50m에서 멈춘대. 누가 더 빨리 할까? 100까지 분량. 당연히 얘 아니야. 그럼 이 멈추는 행위는 뭘까? 이 멈추는 행위? 봐봐. 카톡하기. DM. DM은 뭐야? 인스타 해야지. 인스타 스토리 보자. 또 분량 뒤에 얼마나 남았는지 이미 보잖아. 공부하면서. 그렇지? 이런 게 다 이 한 번 멈추는 애. 이 멈춰가지고 너네가 여기까지 쭉 달려야 되는데 이 추진력을 한 번 잃는 거라고. 근데 너네 이거 한 번만 해. 공부하면서. 아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공부하는데도 이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 너네가 계속 중간에 추진력을 한 번씩 끝낸 거야. 공부를 하면서. 그러고 나서 우리는 뭐라 생각하냐면 아니 얘랑 나랑 똑같이 공부했는데 나는 해도 안 돼. 똑같이 공부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생각하겠지. 그러니까 이건 착각이야. 너네가 얘네랑 공부를 똑같이 했다는 착각. 이게 분량 확인하는 거 솔직히 뒤에 몇 장 넘겨보는 거잖아. 이게 얼마나 걸릴 것 같아? 한 30초 걸리겠지. 그치? 뭐 카톡 확인해서 DM 뭐 보내는 거 뭐 얼마 안 걸리잖아. 인스타 스토리 확인하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집중력을 한번 이렇게 잘 공부하다가 흐름이 한번 끊기잖아. 그러면은 이거 복구하는데 별로 쉽지 않아. 달리기 하는데 한 번 추진력 있는 게 얼마나 큰지 알잖아. 똑같은 거야. 그러고 나서 착각을 하는 거지. 똑같이 공부했는데 왜 나는 이런 걸 물론 머리가 더 좋을 수 있어 얘가.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야. 근데 공부할 때만큼은 너네가 재능이라는 거를 얘네가 더 재능이 있어서 얘가 잘하는 거야 라고 하면은 우리는 발전이 없어. 우리가 동일 현상이 있다고 놓고 생각해 본 다음에 얘네가 나랑 차이가 벌어지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야지 너네가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는 거지. 이걸 재능이라고 그냥 치부해버리면은 더 이상 너네들 더 많이 풀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첫 번째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였고
번째는 이제 이게 아니라 이게 지금 8시간 공부했잖아 둘이 똑같이. 근데 이런 애들도 있거든. 4시간 얘는 몇 시간? 얘는 8시간. 그치? 상대적으로 당연히 얘가 덜했지. 근데 이런 애들은 지네들도 이걸 알아. 본인이 공부를 덜했다는 걸 알아. 그래서 뭐라 생각해? 공부를 덜했다는 걸 알지?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스카 가는 걸 한번 생각해봐. 이제 학교 끝나고 6시에 스카를 가자. 스카를 가서 딱 앉았어. 밥을 먹었겠지. 저녁을 먹었겠지. 딱 앉아서 공부를 막 해. 스카 가자마자 처음부터 조는 사람은 없어. 그치? 처음에 30분 동안 공부를 하다가 6시 반쯤 지금 여섯 시부터 공부를 시작했어. 그 다음에 6시 반쯤 이때부터 뭐가? 10분쯤 오지. 천천히 졸려. 그치?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지. 이 상태로 공부했다가 효율이 안 나와. 그냥 한번 자고 깔끔하게 말짱한 정신으로 공부를 하자. 딱 10분만 딱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딱 엎드리고 나서 일어나서 10분 정도 잔 거 같네. 이제 다시 공부 시작해야지 하면 몇 시야? 7시 반이지. 1시간 날라갔지. 여기서 와 진짜 망했다. 나 오늘 공부 많이 해야 되는데 하고 열심히 해. 열심히 하면 한 1시간 정도 지나서 8시 반쯤 돼. 8시 반쯤 되면 또 온 생각이 들어. 당 떨어진다. 그치? 당 떨어지면은 어디 가야 돼? 이제 편의점 가야 될 거 같아. 근데 맨날 이제 이걸로 또 내적 갈등이거든요. 나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근데 다이어트와 먹어야 된다 중에 다이어트가 이기는 일은 없어. 그치? 맨날 편의점을 가. 편의점을 가서 뭔가를 사오겠지. 근데 8시 반이야? 8시 반에 뭔가를 사왔는데 그때 너네 그냥 핸드폰 하면서 가잖아. 핸드폰 하면서 가는데 먹을 건 이미 다 먹었어. 근데 핸드폰을 놓지 않지. 몇 시야? 9시 반이야. 나 진짜 많아. 너무 한 거 없는데 벌써 9시 반. 이제부터 공부해야겠다 하고 공부를 하지. 한 11시쯤 되면은 진짜 집중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지. 그러면 이제 집중 안 되니까 그냥 집 가서 그냥 깔끔하게 공부하자 하고 집을 가. 집 가가지고 다 씻고 잘 준비 다 한 다음에 딱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기 전에 핸드폰을 보자. 그지? 핸드폰을 봐가지고 그럼 몇 시야? 핸드폰 보면 1시야.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1시야 벌써. 근데 지금 여기서 더 공부하는 거는 뭔가 아닐까? 내일 학교 가서 너무 졸릴 것 같아. 내일 학교 가서 좀 더 말짱한 정신으로 공부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이때 자. 이때 자기 전에 근데 이제 자기도 자각을 하는 거지. 나 공부는 오늘 진짜 안 했다. 얘 8시간 하는 동안 난 4시간밖에 안 했다. 이런 자각은 있는데 그냥 자고 나서 딱 내일부터 열심히 해야지 하고 일어나면은 뭔 생각이 들어? 다시 리셋이지. 이게 반복이지. 그치? 그럼 얘네는 지금 시간을 굉장히 많이 날렸잖아요. 이때까지. 근데 그거에 대한 자각은 있단 말이야. 본인이 얘네보다 공부 덜 하는 건 알아. 근데 뭐가 안 돼? 공부를 해야 된다. 나는 생각은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절대 실천으로 옮기지 않아. 얘네한테 물어보면은 너네 공부해야 되는 거 알잖아. 근데 왜 안 해?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동기가 없습니다.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확실한 동기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쟤네들은 막 나는 꼭 의사가 되고 싶어.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 이런 동기가 있는데 저는 딱히 그런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근데 해야 되긴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동기가 없어가지고 실천이 잘 안 돼요. 저는 노는 게 좋아요. 이런데 1등급이 4%잖아요. 1등급 애들이 이만큼이니까 쳐 4%지. 그럼 얘네들 중에 내가 감히 예상하는데 이 중에서 많이 쳐줘도 얘네들 중에 절반은 동기가 없어. 공부하는. 얘네들은 동기가 있다 쳐. 근데 얘네들은 동기가 없다니까. 니네들랑 똑같이. 근데도 얘네는 1등급 찍는 거야. 왜? 얘네도 동기 없거든. 근데 얘네는 실천 안 해. 이게 다른 거야. 그럼 얘네는
얘네도 똑같이 동기 없는데 얘네는 왜 실천을 할까? 너네 공부하다가 진짜 공부하기 싫은 순간들 있지. 이때 선택지가 두 가지 있어. 한다. 얘도 한다. 두 번째 안 한다. 안 한다. 여기서 우리는 뭘 고르냐면은 진짜 하기 싫을 때 그냥 하지 말자. 이거 고른단 말이야. 그냥 지체 없이. 근데 얘네는 뭘 하냐면은 최소한 이거를 고르려고 노력이라도 해. 뭔 소리냐면은 얘네들도 동기 없고 너네들도 동기 없는데 얘네들이 다른 게 뭐냐면 항상 이 순간이 왔을 때 이거를 고르려고 노력하면 근데 너네도 공부해봐서 알잖아. 이때 얼마나 공부하기 싫은지. 그치? 나도 공부하기 싫은데 근데 이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안 한다라는 선택지를 고르는 게 아니라 너네가 한다라는 선택지를 고르려고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 이게 쌓이고 쌓여서 점점 기계적으로 이거를 선택지를 고르는 순간이 올 거야. 그러면 너네도 4시간이 아니라 8시간을 올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동기가 없어서 실천을 못 한다? 이건 진짜 막힌다. 얘네들도 동기가 없어. 근데 그냥 하는 거야, 기계적으로. 예전부터 이 선택지를 많이 골랐기 때문에. 여기가 두 번째까지 하고 싶은 얘기였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세 번째는 그거 끼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 하나 할게요. 내가 오늘 한 얘기 중에서 솔직히 너네가 모르는 얘기 있어. 이거 다 니네 아는 얘기다. 공부할 때 카톡 하면 안 되는 거 누가 몰라? 인스타 하면 안 되는 거 누가 몰라? 물량 체크하면 공부 효율 안 나오는 거 누가 몰라? 그치? 해야 되는 거 누가 몰라? 그럼 진짜 하기 싫을 때 너는 다 알고 있잖아. 근데 내가 이거 굳이 내가 얘기해주는 이유가 뭐야? 너네가 그냥 무의식 중에 알고 있는 거라 내가 이렇게 계속 상기시켜주는 거랑 완전히 다른 얘기 때문에. 그래서 동관쌤이 맨날 너네 불러 모아가지고 너네 제발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같은 사람이 또 똑같은 말만 계속 하면 무뎌지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불러가지고 너네한테 공부를 해라 이런 얘기도 좀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니네가 새롭게 알게 되는 와 이런 거 진짜 새로 알았어 이런 건 없어도 돼. 다 알고 있는 내용이도 괜찮은데 이걸 듣고 나서 좀 내가 열심히 이 말은 좀 내가 와닿아가지고 좀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긴다는 마음이 좀 들면은 그걸로 이거는 성공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시간에서 내가 꼭 얻어가는 게 있길 바랄게. 마칠게. 그 쌤이 가르쳤던 학생 중에 수능을 가장 열심히 공부했고 저 친구 지금 얘기를 안 해서 그러는데 사설 모의고사 볼 때는 거의 1등급 찍었던 것 같아. 진짜로 쌤하고 채점하면서 다 1등급 지금 찍었었고 그랬었는데 우리도 저 아이가 수능이 저렇게 나올 줄 몰랐고 본인도 저렇게 나올 줄 몰랐었어.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지. 마지막에 집중을 안 했다던가 혹은 뭐 떨었다던가 그날의 컨디션도 많이 좌우를 했겠지만 내가 저 아이가 수능이 끝나고 나서 저렇게 망했을 때 내가 뭐라고 처음에 답장을 했냐면 야 아쉽다 근데 그게 네 실력이었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 너가 분명히 자만한 모습이 있었을 것이고 모의고사를 마지막까지 보면서 점수가 잘 나오니까 아 나 좀 잘해 라는 너의 그런 뉘앙스들이 있었는데 그게 너한테 영향을 미쳤을 거야. 그래서 마지막까지 집중 안 했을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저 아이가 처음에 되게 속상해했어. 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왜냐면 나 위로해주지 않거든.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잘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다고 얘기하더라고.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는데 공부에서 가장 큰 적은 자만이야. 근데 너네가 잘하고 있다라는 착각을 하는 것을 지금 얘가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 핑계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물론 처음에 얘기한 대로 저 친구가 막 수능을 엄청 잘 봐가지고 여기 온 친구는 아니지만 너네 앞에 선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아이가 하는 말이 좀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잘 들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에 이제 연우라는 친구인데 여기 데스크 앞에서 항상 이렇게 알바해주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 친구 얘기 듣고 마무리할게요. 보시죠. 쌤한테 카톡으로 보내놨어.
인생을 살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희 삶을 통해서 뭔가 좀 하나 얻어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한 해 마지막 시험이 끝나고 이제 내년을 위해 준비하는 시기인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고1 끝나고랑 지금 시험 끝나고 공부를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그걸. 왜냐면 제가 고2 때 시험이 끝나서 그때 공부를 처음 했다 보니까 아마 전에도 공부를 했다면 지금 대학 결과가 나왔을 때 더 좋은 대학에 넣을 수 있고 제가 더 원하는 학과에 더 지원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과거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더 열심히 노력해서 저보다 더 나은 대학에 지원해서 저보다 더 나은 성적을 얻어서 그런 좋은 미래를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공부가 하기 너무 싫잖아요. 자, 맨날 동건쌤은 엄청 많은 프린트를 주시는데 민우쌤이 이제 엄청 많은 인강을 주시고 거기다 이제 과탐까지 하고 사탐까지 하고 그래서 너무 많이 힘든데 저는 그럴 때마다 이제 제 인생의 목표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왜냐면 이제 동건쌤과 민우쌤이 저에게 처음 상담을 해주셨을 때 공통적으로 저에게 한 질문이 그거였거든요. 제 인생의 최종의 목표가 뭔지. 근데 저는 이제 인생 목표가 없이 살아왔어요. 그동안 이제 부모님이 간호 쪽에 가라고 하니까 간호 쪽에 가면 널 건드리지 않겠다. 그래서 단순히 간호를 목표로 살고 왔는데 막상 그 질문을 들으니까 제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게 뭔지도 모르겠고 이제 간호 쪽으로 가서 내가 정말 행복한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되게 인생 목표가 사라져서 되게 좀 슬프더라고요. 그동안 해왔던 게 너무 허공에 대고 공부한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종 목표가 단순히 학과나 대학교가 아닌 그냥 여러분들의 동사로 말할 수 있는 꿈을 한번 생각해봐서 그것에 대한 꿈을 이제 목표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도 더 이제 꿈에 대한 발판의 계기가 되고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동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지금까지는 뭔가 좀 저의 가치관이나 그런 공부 쪽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부터는 저의 이제 공부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건데 제가 공부를 한 거는 보통 플래너를 이용해서 공부를 했어요. 지금 색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위에 세 개는 파란색이고 밑에는 다 노란색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대충 그러니까 동건쌤 할 때 보고하는 식으로 이제 공부 플래너를 쓰기 시작했다면 나중에는 제가 이런 식으로 옆에다 시간을 한번 써보기 시작했어요. 옆에다 여기 시간이 있는데 잘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중간에 영어 이게 초록색이거든요. 초록색은 이제 제가 절반 이상 공부했던 거를 이제 표시하는 식으로 하다가 이때부터는 이제 제가 진심으로 선생님과 상담을 하면서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를 제 혼자 공부하는 방법을 세우기 시작했고 그래서 좀 예전보다 뭔가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능을 보기 마지막에는 밑에 조그맣게 했는데 안 보이네요. 국어, 영어, 화학이 제 이제 수능 공부 과목이었기 때문에 밑에다 적어두고 이제 옆에는 오늘 공부했던 소감.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할 때 졸지 말자던가 실수하지 말자. 이걸 좀 더 집중을 해보자. 이런 마인드로 한번 써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플래너를 썼다면 이거는 저의 이제 공부 필기인데요. 영어를 가져왔어요. 근데 영어를 공부할 때 저는 이제 선생님 수업 듣기 전에 먼저 옆에다 이렇게 영어 지문에 대한 한국말을 한번 써봤어요. 이거를 써보니까 확실히 더 수업에 집중이 잘 되는 것도 있었고 제가 이상하게 해석한 부분이나 좀 맞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다 따로 체크를 해주고 그런 방식으로 더 공부를 해왔고요. 여기 보면 이거 좀 더 진한 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이건 이제 동건쌤과 학교쌤이 똑같은 문법을 강조하시면 두번 색칠하고 파란색은 동건쌤이 말하신 문법 그리고 보라색은 학교쌤이 말하신 문법 이런 것들을 정리해왔고 이 문장이 되게 검정색으로 별표 쳐 있었는데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이 문장은 이제 동건쌤이 중요한 문법이 3개나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다 이제 학교쌤이 특히 말할 때 뭔가 좀 더 느리게 말하거나 좀 강조하신 문법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보통 시험에 잘 나오고 특히 문장을 강조하신 경우에는 서술형으로 많이 나오니까 이 문장을 펼쳐읽으면서 옆에다가 서술형이라고 써놓기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저는 영어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다른 과목들도 공부를 했지만 아이패드 필기에 남아있는 게 없어서 영어만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렇게 공부했던 방식이나 좀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한번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뭔가 나중에 자신만의 공부법을 찾고 인생의 목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고민을 하고 여러분들이 진짜 살고 싶은 인생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와서 저가 말하는 인생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인데 네. 저 플래너를 몇 년 얼마나 하셨어요? 플래너는 제가 고1 때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고1 때는 진짜 딱 오늘 국어 할 거다 하면 국어만 써놓고 그리고 고2 때부터는 국어 하면 옆에다 뭐 공부할 거다 이렇게 써놓고 그냥 대충 써놓기 시작했는데 이제 고3 때부터는 아예 아이패드에다가 여기는 플래너만 쓰겠다라고 이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플래너를 썼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쌤 질문한 이유가 있어요. 그 연우 쌤이 이제 쌤이라고 내가 부르는데 연우가 저한테 유일하게 매일매일 플래너를 1년 동안 보내줬던 유일한 친구예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지금까지 저렇게 독하게 나한테 플래너를 보내준 친구가 거의 없었어. 과외하는 친구들 중에서 아주 상위권 친구들, 극상위권 친구들만 나하고 저렇게 플래너 관리를 매일매일 보냈던 것 같고 대부분 친구들은 저렇게까지 못했는데 연우 쌤이 1년 동안 쌤한테 플래너를 매일 보내줬어요. 주말 상관없이. 그리고 자기가 공부를 안 한 주도 공부를 안 했다고 보내줬어요. 그리고 내가 그걸 얘기하지 않았고 저 학생한테.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연우가 가지고 있는 성적이 이제는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아이가 공부를 하고 자기의 삶을 어쨌든 통제할 때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했으니까 나는 제가 대학을 가든 못 가든 혹은 어디를 가든 나름대로 계속 저렇게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의 너네의 1년도 그런 좀 계획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자기를 통제하는 삶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장님 얘기하시고 마무리할게요. 세 명 다 얘기 좀 잘 들었어요? 자, 세 명 다 느꼈을 때, 봤을 때 좀 느껴지는 게 좀 있니? 원진이 뭐가 느껴져? 대단하다. 어? 대단하다. 대단하다? 준석이 대단하다? 홍준이는? 대단한 게 없어. 대단하다는 감정밖에 모르니. 자, 우리가 지금 쟤네들이 했던 것들 중에서 제일 큰 것들만 굵직굵직한 것들만 봤을 때, 우진이 얘한테 느껴졌던 게 제일 큰 게 얘는 점수가 선생님이랑 처음 시작했을 때 점수에 비하면은 지금 점수는 진짜 많은 지붕을 뚫은 거거든 진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시작을 했을 때 점수가 국어가 4였고 수학이 4였고 영어가 3인가요? 4였나요? 3이었죠? 3이었고 6, 5였어. 이랬던 애가 지금 1년 만에 1년도 안 걸렸어. 한 200일 정도 걸렸을 때 지금 점수 아예 다 공개해 줄게요. 국어가 2였고 수학이 4였고 영어가 2였고 나머지가 2, 3이었어. 이렇게 마무리를 좀 했거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석준이 같은 케이스는 내신 성적이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모의고사 성적들이 있었을 때 모의고사 성적이 압도적으로 좀 잘 나왔던 친구. 그러니까 여기가 내신 성적이 지금 윤선의 학교에야 얘. 자, 내신 성적이 3점 후반대 친구였는데 모의고사를 보면은 이 친구가 한 2점 중반 정도 나오는 친구거든. 전체적으로 평균 내용이 한 2에서 잘 나오면 1점 후반까지 나오는 친구야. 그래서 이제 2점 한 중반 정도는 무난하게 찍으니까 우리는 학종을 고려하지 말자. 학종 고려하지 말고 다 논술 쓰자. 왜? 너 모의고사 이거보다 잘 나올 거니까. 라고 했는데 수능을 봤는데 아이고야.
수능을 말아먹었네. 근데 얘가 그나마 좀 살아남을 만한 구석이 뭐가 있었냐면 여태까지 국어랑 수학을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공부를 했던 애야. 그래가지고 그나마 빠져나올 구멍으로 가천대 논술을 써서 가천대 논술을 붙은 거야. 무슨 소리지 얘? 그러니까 뭔 말이냐? 얘 같은 경우나 기본 실력을 닦는 연습들은 계속 꾸준하게 해야 되는 그 밑바탕이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살짝 내신만 그때 좀 더해가지고 가는 거지. 그렇게 공부했던 친구들이야. 이제 연우는 조금 다른 케이스긴 한데, 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학원에서 그래도 설계를 해주면서 제일 본인이 느꼈을 때 제일 크게 느꼈던 게 뭐니라고 물어봤을 때, 쌤 화투랑 화학 2과목 했던 거, 그다음에 마지막에 막판에 확률과 통계랑 영어 점수 오른 게 좀 큰 거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내신 동작에서. 그래서 걔에서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 버릴 수 있는 과목은 없어. 절대 평가 과목이라고 해가지고 A 등급이 나오고 B 등급이 나오고 C 등급이 나오는 이런 과목조차도 저 과목들이 점수가 잘 나왔기 때문에 막바지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한성대가 된 거거든. 근데 얘가 최초합이야. 예비가 안 뜨고 그냥 바로 붙은 거야. 나도 그렇게 될 줄 몰랐어. 근데 써보니까 그 등급들이 꽤 좋게 평가를 받아가지고 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자, 우선 고3 아이들이 이미 끝난 거는 끝난 거고, 너희들이 여기서 좀 가져가야 되는 건 뭐냐면 얘랑해서 챙겨야 되는 거는 평상시 공부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공부했던 양이라고 하는 거. 석준이 같은 경우는 얘네가 얘 모의고사 분석하는 거 한 번도 못 봐서 그러는데 거의 선생님이랑 비슷하게, 국어 모의고사랑 영어 모의고사랑 거의 선생님이랑 비슷하게 하고, 수학 같은 경우도 나랑 질문하는 게 뭐냐면, 쌤 이 문제 여기에서 여기까지 생각했는데 이 다음에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아요? 이 다음에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깨가 들어가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니? 복을 잡아야 되는 거야. 됐어? 자, 그래서 학원에서 그 기본 실력을 닦는 그 과정으로 만들 게 뭐냐면, 이제 여긴 다 국어 영어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있으니까 주간지라고 해가지고 나가게 될 거예요. 국어 영어 수업 듣는 사람들은 저 주간지라는 게 나갈 거예요. 주간지라고 하는 게 매주 특정 양이 나가는 거고, 주간지를 보면 여기 보이지? 이게 두께 보여요? 이게 일주일 동안 끝내야 되는 양이야. 근데 이걸 하루아침에 다 하라는 게 아니라 매일 꾸준히 쪼개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물량을 쪼개서 나가라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돼? 그거를 꾸준하게 하는 그 연습들이 아마 우리 겨울방학 때 해야 되는 연습들이 아닐까. 이게 첫 번째. 그래서 주간지는 이제 주간지를 하는 시간도 우리가 겨울방학 같은 경우에 오전 8시 30분까지 학원에 오셔야 돼요. 그럼 이때부터 언제까지? 10시까지 주간지를 강제로 좀 시키는 시간들을 좀 가질 거예요. 저 시간에 뭐 보죠? 수능 때? 국어 보죠? 그러니까 그때 국어 봐야지. 있니?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있는 시간에 이제 다른 과목 공부 좀 하고, 점심 먹고 나서 수학을 좀 많이 돌리고 영어를 좀 많이 돌리는 형태로 진행을 할 거야, 겨울방학 때. 대신에 이제 요런 게 겨울방학 때 저 프로그램까지 들어가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그것들을 바탕으로 필요한 수업들을 하나하나 좀 설계를 좀 해줄 거예요. 봐봐. 우리가 연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얘가 그나마 학생부 교과에서 좀 잘 평가를 받았던 것 중에 큰 게 수업이라고 하는 걸 빼놓지 않고 들어가는 게 제일 컸었어. 3학년 때 그 1년 동안 그 전에 있었던 학생부랑 조금 다르게 나왔던 게 버려야 될, 당연히 이 과목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과목들을 좀 챙기면서 점수가 잘 나왔던 거거든. 그래서 좀 이런 과정들을 할 거야. 여기다 플러스 필요한 수업들, 인강을 보든 뭘 하든 필요한 수업들을 죄다 열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수업들은 죄다 열어드릴 거예요. 국어랑 영어랑 수학이 필요하면 그거 플러스 과학 과목 필요하면 그것까지 열어드릴 거예요. 됐죠? 그래서 그렇게 좀 할 거고, 사회 과목 필요하다, 인강을 사가지고 보기 시킬 겁니다. 그런 식으로 형태로 좀 구성을 좀 해나갈 거고,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조합을 하면 뭐가 나올까? 본인들이 공부해야 되는 시간표들이 나오겠죠? 그것들을 선생님들이랑 같이 조율을 한번 해가면서 좀 나가는 형태로 나가는 공부를 좀 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형태일 거야, 되죠?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얘기를 좀 해주면, 그래서 본인들이 조금 오늘은 좀 앞에서 얘기했던 선배들 그 말 가지고 좀 남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첫 번째, 꾸준함, 우진이 매일 와가지고 조금이라도 보고 갔고, 금요일 교회 간다고 하는 거 교회 가기 전까지 보고 갔고, 꾸준함으로 그거 밀고 가면은 누구부터 이겨요. 그거는 얘가 점수 그렇게 나올지 나는 몰랐어 사실. 근데 본인이 그걸 해내라고. 근데 해내는 사람들이 무조건 있어. 나는 그 꾸준함으로 밀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두 번째, 꾸준함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은 나중에 망하더라고요. 빠질 구멍이 생겨요. 기본 실력만 있으면은 나중에 논술을 쓰더라도 기본 실력만 있으면 쓰면 어렵지 않거든. 결국에는 기본 실력 안에서 거기다가 내가 글로 쓰는 거고, 기본 실력 안에서 내가 가서 설명을 하는 거고, 요런 느낌들이에요. 면접이랑 논술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면접이랑 논술이라고 하는 것도 대비하려면 이 꾸준함으로 같이 대비를 좀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세 번째, 그 연우 거 보면서 얘도 꾸준하게 공부를 한 건 맞고, 그리고 대신에 좀 머리 안 쓰고 했으면 좋겠어요. 뭔 말이냐?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대로라고 하는 말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과목이든 간에. 대충 보면 또 봐요. 그거 의미 없어. 됐나요? 자, 요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고, 요 세 가지만 머릿속에 좀 염두를 좀 두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렇게 들어가는 거는 이런 반으로 선생님이 꾸려갈 거거든요. 그거는 본인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얘기를 좀 해주시고 엄마한테 얘기를 하면은 엄마랑 저랑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됐나요? 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은 마무리할게. 됐죠? 그래서 좀 요것만 좀 남겨갑시다. 요것만 좀 남겨갑시다. 자, 여기까지 얘기합시다. 자, 그럼 이쪽으로 와서요. 12시 반? 12시 반? 12시 반부터 좀 시작 좀 하자. 한번 보세요, 다들. 잘했어요.